1998년 9월 21일, 리우는 가을을 생각하고 나왔다가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에 집에 들어가 다시 겨울 점퍼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북경 시내에 급한 볼일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차오양구 옥수수 밭을 지나다가 리우는 자전거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옥수수 밭에 굴러떨어진 리우는 이거 마음이 급하 이거 되는 일도 없구만. 리우는 소매 끝에 묻은 흙을 털고 자전거로 올라가던 중 또랑 언덕에 둔탁한 물건을 밟고는 다시 한번 벌러덩 넘어집니다. 발밑에 있는 하얀 물체를 집어 올려 봤습니다. 백골이 된 사람 머리였습니다. 리우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시신의 부패가 심해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2년 5개월 뒤 2001년 6월 24일 차오양구 한 임대 아파트. 문도는 공사 현장 일을 마치고 2달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역한 냄새에 숨을 쉴 수 없었고 이거 무슨 소리세요 이거? 창문의 커튼을 양손으로 열었습니다. 냄새가 날 곳이라고는 침대밖에 없는 데라며 침대 매트리스를 걷어 올리는 순간 비참하게 살해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여성에는 쇠막대기가 꼽혀 있었고 목을 졸라 먼저 살해 후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문도우 조카였습니다. 소원은 허베이 출신의 33세였으며 남편과 이혼 후 9살 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대도시로 나와 남자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얼굴도 예쁘지 않았던 터라 그녀 고객은 할아버지부터 총각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을 데리고 그녀의 거주지로 데려와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1992년 가을, 서출호 아버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자 가족들은 흑룡강성에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지하실 단칸방에 숨어 지낸 지도 한참이 된 것 같습니다. 빚쟁이들은 그들을 끝까지 쫓아다녔고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곳도 없었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화서출은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 북경으로 직장을 찾아 떠났습니다. 조그만 건설회사에 취직 자리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화서출은 나이 20세, 한참 배우고 공부해야 할 시기에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밖에 몰랐지만 외로운 화서출에게 소개팅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화출을 지켜봤던 직장 동료는 참한 아가씨를 소개해 줍니다. 화출은 소개팅한 아가씨를 마주한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연애 경험도 없던 터라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었고 화출은 소리아에게 고백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난 화출은 소리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오늘 회사가 일찍 끝나서 시간 되면 차 한잔 할까? 어머, 어떡하지?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니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뭐. 그럼 가족하고 시간 잘 보내고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는 시간 껏 비워둘게, 자기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서출은 회사차를 끌고 밤거리를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젊은 나이의 혈기왕성한 청년은 호기심에
사창가 거리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취향에 맞는 여성을 찾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터라 말도 없고 내성적이던 그는 쉽사리 차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서출은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은 땀이 흐르고 있었고 뒷목이 빳빳해졌습니다. 소려였습니다. 서출은 운전석 핸들을 놓고 차문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던 서출은 잠시 멈췄습니다. 소려가 60은 넘어 보이는 노인 손님과 팔짱을 낀 채 활짝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화려하게 비추고 조명 사이로 사창가 아가씨들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서출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서출은 차 속에서 고개를 쳐박고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웃었지? 설마 처음부터?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나? 미치겠네. 며칠 뒤 저녁 서출은 소려에게 전화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그래. 거기서 기다릴게.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소려는 약속 장소에서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좋은 일 있어? 너 이제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일을 하지 말라니? 사실 나 며칠 전 산창가에서 다 봤어. 나는 용서할 수 있어. 네가 이러는 거 다 용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정색한 표정으로 소려는 말했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런 데를 와서 왜 사람 귀찮게 해? 나 사실 돈 많은 애인 있으니까 찌질하게 굴지 말고 서로 쿨하게 갈 길 가자. 애인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서출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중에 쓸만한 놈이 있어서. 그렇게 됐어.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소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목을 뿌리치며 돌아갔습니다. 1999년 7월 31일 차오양구 임대주택에 22세 매춘부 우메이가 침대에 목이 졸린 채 살해됐습니다. 2000년 9월 4일 차오양구 옥수수 밭에 부패가 심한 여성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 이후로 매년 1년마다 연속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2000년 12월 18일 유난히 추운 겨울 어느 날 아가씨들이 호객행위를 하며 남성을 기다리는 거리를 두리번거리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차를 가까이 댑니다. 오빠, 잠깐 쉬었다 갈래? 오빠, 즐겁게 해줄게. 잠깐 잘 탈게. 그렇게 아무 남자
타에 올라타면 기분이 좋아? 너란 것들은 자존심도 없냐? 매춘녀 수메리는 운전석 서출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식 봐라. 야! 내가 몸 판다고 자존심도 파는 년인 줄 알아? 안 하려면 꺼져, 이 자식아! 어디 가서 연애도 본 것이 지랄이야. 서출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수메린을 뒤에서 부릅니다. 아가씨, 상처받았다 미안해요.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 실수를 했네요. 수메리는 뒤돌아보며 멈춰섰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그러는데요. 대신 돈은 2배 드릴게요. 수메리는 서출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저녁 서출의 임대 아파트에 도착했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잠시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차 한잔 내올게요. 수메리는 소파에 앉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집안이 참 깨끗. 서출은 준비해둔 망치로 소파 뒤에서 수메리는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수메리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람 성질을 돋구네. 서출은 그녀의 두 다리와 두 팔을 묶고 입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살려달라며 꿈틀대는 그녀의 머리를 망치로 툭툭 건드리며 왜? 아까처럼 짓거려 보시지 그래. 서출은 한 손으로 수메리는 피부를 훑어내려가며 피부는 좋네. 서출은 헤어졌던 첫사랑에게 배신당했을 때를 생각하며 너희처럼 더러운 년들은 모두 죽어버려. 조양구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기르던 주민이 우물 속에 시체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었고 여성에는 딱딱한 물체가 박혀져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12일 오전 7시 차오양구 쓰레기 매립장 여성 시신 발견. 2001년 5월 14일 차오양구 모회사 호수통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됩니다. 2001년 4월 쓰레기 매립장의 시신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날 저녁 당직자 우모 씨가 매립장 앞에 웬 레미콘차가 서 있길래 이상해서 한참을 쳐다봤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인근 레미콘차를 모두 수색했고 새벽 시간대 입고가 안 된 차량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서출을 레미콘 회사 현장에서 구속했고 서출은 경찰서에서 그동안의 사건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했던 그 계획은 경찰조차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회사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야간 시간대로 근무표를 짜달라고 했고 이런 사실을 몰랐던 동료들은 회사에서 그저 성실한 직원, 착한 서출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2001년 8월 조사실에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살인은 살인이고 왜 이렇게 여성의 절근이나 말뚝 같은 걸 박으면서까지 잔인하게 죽인 겁니까? 그 더러운 년들을 더럽게 처리하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2002년 1월 31일 베이징 고등법원에서 서출은 검사가 증거로 사진을 제시하자 순서가 잘못됐다며 순서를 다시 정렬해 주었습니다. 서출은 사진과 범행 도구를 손수 배열해 주며 매춘녀 14명을 연속 살해한 순서와 장소, 각 여성별 살인 도구와 방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판사는 선고에 앞서 서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장년연들 중에 착한 년은 한 명도 없어. 한 명씩 그년들을 고통스럽게 죽여야 돼. 나같이 피부는 남자들이 더 생겨서는 안 될 거 아니야. 법원은 화서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